작년 기준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공식 국내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진단이 어렵고 또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 경우를 희귀질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 오늘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특별히 한국희귀질환재단의 김현주 이사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희귀질환의 현주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많이 바쁘신 와중에 저희 내외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네. 네, 이사장님, 2월 28일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세계 희귀질환의 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유럽 희귀질환 기구에서 희귀질환의 인식 개선과 그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서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의 날로 정하고 매년 희귀질환의 날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희귀질환 극복을 기념하여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날입니다. 시청자분들께 희귀질환을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굉장히 희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전체 5천만 중에 2만 명 이하여야 돼요. 네, 희소성. 두 번째는 이 질환은 희소하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8천여 종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희소성, 다양성 얘기했죠. 세 번째로는 이 질환의 원인은 80% 이상에서 유전적인 변이가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희소성, 다양성, 유전성이 희귀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희귀질환은 진단하기가 참 힘들고요. 진단이 됐더라도 효율적인 치료제가 있는 경우가 전체 질환의 5%도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유전성으로 질환이 집안에 재발되거나 대물림 될 수 있으니까 참 이 희귀질환은 그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질환인 거죠. 한국희귀질환재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희귀질환재단은 희귀질환 환자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하여 그 정부의 인가를 받은 순수 공익재단입니다. 그 모체가 되는 한국희귀질환연맹의 그 1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희귀질환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법제도 안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희귀질환관리법은 2015년 12월에야 통과됐죠. 그 희귀질환의 이 법의 목적은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 진료,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법 제3조에서는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관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2001년 처음 시작할 때는 4종의 질환에서 시작해서
2021년 현재 1000여 종이 넘는 식이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증가로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사업이에요. 2012년 시작돼서 벌써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희귀질환의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진단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유전적인 변이에 의한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전자 검사 기법이 발달하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4종의 희귀질환에서 지금 현재 아까 1000여 종의 그 희귀질환의 진단이 되니까 등록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최근에 2019년에 희귀질환 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예산이 확보돼서 그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12곳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서 희귀질환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희귀질환 관리법은 어떻습니까? 네, 각 나라마다 문화라든가 경제 상태라든가 사회 구조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국가에서 희귀질환의 관리나 지원은 공공의료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인 사랑의 릴레이를 수년간 진행해 오셨습니다. 사랑의 릴레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20년 전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희귀질환의 불모지에서 사랑의 한 걸음, 2001년에 사랑의 릴레이를 통해서 시작한 한국희귀질환연맹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나눔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릴레이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2011년 한국희귀질환재단으로 도약하여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사랑의 릴레이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귀질환재단의 2022년 비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재단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지난 20년간 선도해온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라건대는 본 재단이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조성한 희귀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관심을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어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개선을 통해서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전 상담과 재단의 유전 상담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전 상담은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치료제가 있는지, 또는 그런 질환이 가족 내에 재발 또는 대물림 되는지 등의 의학적, 유전학적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소통하는 과정인 동시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환자 가족이 자기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는 이 주요 목적 사업인 유전상담 지원 사업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유전 상담을 자기 부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재단에 연락하면은 유전 상담을 자가 부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계실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는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에게 그 힘든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절망과 방황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힘이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건강한 사회 구성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릴레이에 동참하여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